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고등 대표 강사 김신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1학기 신성고등학교 기말고사 문제 분석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성고는 능률미라는 교과서 1과 N기출 고난도 영어 독해 레벨 1이라는 교재에서 고난도 유형 7강과 고난도 소재 1강부터 5강까지 총 24문제와 올킬 모의고사 2회 28문제, 총 독해 지문이 52지문이라는 가장 많은 시험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어휘집인 부스터 복화가 데이 10에서 19, 42에서 44, 그리고 52까지 어휘 시험 범위가 따로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쭉 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총 37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가장 많은 형태의 문제가 어휘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학교 단어집인 부스터 복화에서 10문제가 나와서 총 어휘가 14문제, 아주 많은 형태의 어휘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총 3문제, 빈칸 완성이 4문제,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7문제, 그리고 기타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관식이 총 6문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영어에 관련된 모든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학교에서 어휘를 가장 많이 신경 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 및 난이도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객관식은 총 31문제, 주관식이 총 6문제 출제되었고요. 객관식 31문제가 75점, 주관식 6문제가 25점의 배점이어서 주관식 난이도 및 주관식 배점이 상당히 높은 형태의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서 1과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신성고등학교는 교과서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와 관련된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 한 문제 정도만 출제되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주관식을 포함해서 3문제가 돼서 기존의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패턴이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타격이 존재할 것 같은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기 N기출 고난도 영어 독해 레벨 1이라는 교재에서 나머지 문제가 전부 출제되었다, 34문제가 출제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지를 포함해서 변형이 된 문제가 총 11문제, 변형이 되지 않은 문제가 26문제, 그래서 37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문제가 변형됐다 라고 한다면 변형 비율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배분 난이도를 보시면 난이도 최상위권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그리고 난이도 중에 대한 문제가 23문제, 난이도 하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되어서 총 37문제가 출제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난이도 중 문제도 까다로운 유형, 분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상으로 분류하기 쉬운, 상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돼서 난이도 배분도 적절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게 우리 신성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별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객관식 1번부터 10번까지가 모두 부스터 복화, 여기 출제 범위 학교 어휘집이었던 부스터 복화라는 이 단어집에서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비교적 쉬운 한글 뜻 찾기 형태였고요. 여기 보시면 작년과 약간 형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중간고사와 약간 형태가 바뀌거나 이런 식의
아주 세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스터 보컬의 어휘를 철저하게 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6번, 7번이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형태, 하지만 부스터 보컬을 충분히 충실하게 암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의어 반의어 고르는 이 두 문제가량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자, 이 8번, 9번, 10번 요 세 개가 문장 속에 단어 고르기와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고르는 약간 더 앞에 1번부터 5번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가 높지만, 이것 역시 이런 약간의 중간에 없는 작년 유형이었고요. 9번, 10번은 작년과 동일한 유형으로 약간의 세밀한 차이, 중간고사와 작년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약간씩 발전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부스터 복화만 충분히 성실하게 암기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배점이 20점이 여기 쭉 다 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점이 조금 안 됩니다. 자, 20점이 조금 안 되는 점수인데, 그래도 배점이 10 몇 점대, 10점대 후반의 점수였기 때문에 부스터 복화 있는 부분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충분히 부스터 복화를 암기해서 다 맞추는 전략. 여기서 뭐 1.7점, 1.9점 이런 거 떨구면 뒤에서 틀리는 문제와 더불어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부스터 복화에 있는 어휘는 무조건 다 맞추는 전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11개가 색깔이 변형되게 된 문제는 밑에서 소개해 드렸던 변형이 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장들을 통해서 변형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어렵게 한다 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있는 내용들 다시 더 설명드리면, 실제 잠깐 멈춰놓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대분류를 했고요. 소분류는 이게 어떤 형태의 문제였다와 문제의 특징, 배점, 난이도, 그리고 비교까지 놓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틀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학생이 틀렸던 부분을 꼭 확인해서 내가 뭐가 약한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객관식 1번부터 객관식 31번까지는 공통으로 쭉 나왔고, 주로 N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두 문제에서는 교과서가 출제됐다. 교과서가 출제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 문제와 약간은 변형이 되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푸는데 껄끄러움이 없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크게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는 신성고에서 어려웠던 상 문제였던 15번 문제와, 그 다음 주관식 서술형에 해당했던 주관식 3번 그리고 주관식 6번, 이렇게 총 3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관식 15번입니다. 자, 객관식 15번. 자, 이쪽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 학교의 실제 시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N기출 문제 원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점이 2.7점 배점인데, 다음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자, 이렇게 이 학교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원래 원문에서는 문장 넣기 문제입니다. 문장 쭉 보시면 위에 있는 부분 쭉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뭐가 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에 약간의 변형이 가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변형이 돼서 자, 여기 쭉 벗 이하의 부분 나오고요. 쭉 키네틱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실제 우리 원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change라는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자, 여기 and the potential parts of the total energy can 자, 전체 에너지가 뭘 될 수 있다 이렇게 change 변형되어질 수 있다라는 형태였는데 자, 여기 이제 원래는 change가 들어가면 되겠죠. all the time 다음에 all the time 여기 change가 들어가면 돼야 되는 형태인데 문제 내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당연한 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휘를 알지 못한다. 자, 4번과 5번 두 개는 좀 쉬운 형태의 어휘니까 기초 형태의 어휘니까 어렵지 않았을 텐데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2번에 amplify 증폭되다 커지다라는 뜻의 이 amplify까지 아는 학생들도 1번과 3번 두 개에서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다. 그래서 많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게 1번의 protein이라는 게 많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였다. change와 동어를 묻는 건데 기본적인 어휘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풀게 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어휘 안 그래도 학교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퍼센트가 어휘인데 이거의 기본적인 어휘를 더 많이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15번이었습니다. 15번 이게 지문이 약간이 변형됐고 보기가 어려워서 2.7점 몇 점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다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 1과 내용인치 원문 주장이 지문이 변형됐고 단답형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바뀐 거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교과서입니다. 아까랑 동일하죠. 이쪽에 있는 부분이 교과서였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 친 A, 이 중에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였죠. 어떻게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였습니다. 자, 근데 주관식까지 갔을 때 시험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논술형 3번까지 온 학생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문제를 철저하게 읽지 못하는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만 골랐던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근데 지문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이거 잠깐 멈춰 놓고 보셔도 됩니다. 잠깐 천천히 스크롤링 해드릴 테니까 잠깐씩 멈춰 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지문 길이가 이쪽 학교 시험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여기 U부터 쭉 보시면 여기 인텐스까지 U부터 인텐스까지인데 우리 학교 지문이 U부터 어디까지 인텐스까지 요 지문입니다. 요렇게 압축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if부터 뒤에 있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내용과 문맥에 맞게 이어 붙인 형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문에서 새로운 지문이 뭐 된 거다. 기존의 지문에 지문이 변형되었다. 뒤에 있는 걸 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지문을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답형 모두 고르시오인데 아마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 정도만 고르고 넘어갔다. 이게 제일 많은 실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을 문제여서 문제를 처음부터 똑바로 읽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의 함정 포인트도 이렇게 하나만 적어놨기 때문에 애들이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여기 두 개면 두 개구나, 세 개면 세 개일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학생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마지막 주관식 6번은 N기출 소재 1강의 2번 서술형 원문은 빈칸한성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되었고 지문이 변형되었고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라는 거 이 문제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게 N기출 원문이었고요. 이쪽에 있는 게 뭐였죠? 이쪽에 있는 게 학교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이거 뭐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세밀한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디테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밀한 디테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뭘 두었다. 약간의 변화와 차이를 두게 되었다. 약간의 변화와 차이를 둬서 애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였지? 라고
약간의 생경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변형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약간씩 부분 손을 대서 이게 기존에 아는 글인데 이게 뭐였지? 라고 해서 약간의 맨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되죠. 맨 마지막 보시면 자, 우리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온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 여기였죠.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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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 안성에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their effective freedom을 이런 식으로 바꿨죠. their effective freedom을 true freedom requires not just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약간의 변형된 형태에 여기에 A와 B를 뭐해서 지문 내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게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을 문제이더라 라는 형태였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고 문제는 총평을 하자면 중간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 문제를 좀 줄였기 때문에 약간 하락될 것 같다.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이 주관식에서 영작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작의 문제가 없어서 난이도가 약간 하락할 것 같다. 평균은 70점대 초반이나 60점대 후반 중에서 형성될 것 같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빠른 독해 속도가 필요하며 주관식은 한글과 단답형이 나왔다. 자, 중간고사에는 영작이 나왔기 때문에 신성고등학교는 뭐 어떤 패턴으로 우리 학교는 영작 안 나와, 우리 학교는 한글 문제만 나와, 이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패턴을 다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단어 부교재 배점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약간 상승되었고 그래도 20점이 안 되죠. 시험 문제가 많아서 시간 계산이 뒤에 주관식을 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시간 계산이 필수적이고 주관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점 배점이어서 어휘와 주관식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어휘에 대략 20점, 주관식에 대략 25점. 여기서 뭐 점수 줄이고 부분 점수 줄인다라고 한다면 대략 40점 정도의 배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손을 안 대면 고득점 맞기는 쉽지 않다. 자, 신성고 시험 대비 전략은 평상시에 어휘력 강화 및 학교 부교재 부스터보카의 암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과 달리 영작 문제가 없어져서 단답형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2학기 때는 영작 문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문 재구성 대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이죠. 내용의 완벽 숙지 및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필요하고 변형 문제가 까다롭고 난이도는 중이지만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서 많은 연습 문제를 해야 되는 게 필요로 한다. 즉 학교 시험을 시험 범위 때만 공부해서는 절대 고득점을 맞지 못하는 게 신성고의 특징이다. 평상시에 늘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